오늘 특강은 여러분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깊이가 있어요. 깊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깊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특강 찍으면서도 좀 너무 행복하거든요. 일단 제목을 같이 읽어보면은 하수와 고수의 결정적 차이. 오늘 우리가 고수의 전략을 좀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사례는 사실 달리기거든요. 이제 최고 수준의 달리기 선수는 어떤 전략을 쓰는가인데 이게 제가 일하는 전략이랑 너무 똑같아서 제가 솔직히 이거 읽으면서 야 이거 진짜 대박인데 그러면서 읽었던 부분이에요.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인함의 힘은 대국민 필독서예요. 오늘 여러분 특강이 26번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퓨처 셀프가 진짜 훌륭한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책 내용만으로는 특강이 21개였어요. 21개. 근데 여러분 강인함의 힘은 애초에 특강이 29개가 나왔어요. 29개.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읽으면서 4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33개예요. 그러니까 구체적 강론이 진짜 너무 좋은 게 많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한번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강인함의 힘은 술술 읽히는 책이에요. 이런 책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에세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세이면은 생각보다 술술 읽히는 게 많겠죠. 그렇죠? 이야기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 레퍼런스가 어마무시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스티브 매그니그니스 작가님이 글을 잘 써요. 그래서 이야기랑 잘 섞어서 굉장히 잘 풀어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깊이가 있어요. 오늘 내용이 그런 부분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깊이가 있으면서도 이게 그거예요. 문제가 이렇다. 본질이 이렇다. 여기에 실행 강론은 이렇다. 이 구조예요. 이 책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대로 따라할 수 있는 실행 강론이 예술이다. 그래서 진짜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는 책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댓글 하나 읽어드리면은 안영섭님께서 강인함의 힘을 읽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글들이 많아서 표시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건 이렇게 별표로 퉁치는 게 있는데 밑줄 다치는 게 힘들어서 그냥 별표로 퉁치는 거예요. 신박사님 좋은 특강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좋은 댓글 써주셔서 영성님한테 진짜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저희가 좀 뭐랄까 이건 다른 분들도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 댓글을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어휘력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 예전에는 몰랐던 개념을 정확한 이름을 알면서 더욱 명확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쓰는 말들인데 우리가 막상 따지고 보면은 모르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뭐다? 실질적 문맹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항상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는 게 뭐예요? 겸손의 힘과 강인함의 힘은 대국민 필독 세트다. 꼭 같이 읽으셔야 된다. 그러면 진짜 시너지라는 게 즉각적으로 보인다. 왜? 당장 여러분 겸손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무조건 낮추는 거. 그거는 여러분 자기 비하예요, 비하. 자기 과시와 자기 비하 사이의 밸런싱. 이게 겸손을 가장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게 겸손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있어야 겸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사실 겸손이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무조건 낮추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이제 낮추다 보면 심지어 굽신굽신으로 바뀌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게 팽배하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늘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는 맥락이에요. 맥락. 맥락이 이런 거구나. 제가 고 대표님이랑 예전에 진짜 C가 2개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 C가 뭐냐. 첫 번째 C는 컴플렉스 시스템, 복잡계고 두 번째 C는 뭐다? 컨텍스트, 맥락이에요. 진짜 맥락적 사고가 너무 중요해서 일치월장에서도 저희가 언급을 했잖아요. 맥락적 사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어휘력이 올라가면은 인생이 뭐랄까 뿌리가 단단해지면서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휘력이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우리는 어휘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 독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써진 책을 읽고 번역이 된 책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사실. 뭔 말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퓨처 셀프, 미래의 나. 그 어휘를 읽어요. 퓨처 셀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퓨처 셀프가 뭐냐는 거예요. 그 어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정말로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퓨처 셀프가 이런 거구나. 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라니까요. 예를 들면 퓨처 셀프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제 했던 말, 지난번 특강에서 했던 말 우리가 다시 곱씹어 보면은 여러분 희망이 있어야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재의 삶이 의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뭔가 도전하고 있는데 이게 망하는 게 확정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기운이 쭉 빠지죠. 바뀐 건 없어요. 현재 바뀐 게 없는데 기운이 쭉 빠져요. 왜? 미래에 결정난 게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미래가 뭔지 알게 되면 현재의 의미가 바뀌어요. 그게 퓨처 셀프인데 저도 여러분 이 책 읽기 전까지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됐었어요. 감은 있었는데 이걸 어휘로 몰랐고 진짜 영섭님이 이 댓글 잘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가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또 한자어 베이스 단어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실질적 문맹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서 사기가 많고 좋은 댓글 써주셔서 영섭님 진짜 감사하고 여러분 대국민 필독서는 쉽사리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대국민 필독서가 여러분 퓨처 셀프였어요. 강인함의 힘 이전에. 그러니까 퓨처 셀프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강인함의 힘도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제가 쭉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전략. 유연함의 힘 생각나서 또 유연함이라는 단어가 진짜 좋은 단어인데 그렇죠? 2017년에 나는 대학 선수와 육상 전문 선수를 대상으로 힘든 순간에 어떤 마음 상태인지 비교하는 연구를 개인적으로 진행한 적이 있다. 혹독한 훈련 기간이나 대회를 치르는 동안 선수들이 어디에 주의를 두는지 알고 싶었다. 우리가 여러분 강인함의 힘 읽으면서 계속 배우는 전략이 뭐예요? 줌인, 줌아웃, 좁히기, 넓히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금 이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건데 다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앞서 언급한 연구 결과와 달리 정상급 선수는 내면의 감각에 집중하는 전략 하나에 의존하지 않았고 성적이 저조한 선수도 내면의 감각과 자신을 분리하는 전략 하나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에 언급된 연구 결과에는 하나만 의존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여러분 깊이가 왜 있냐? 단정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책들이 뭐 하나 사례가 나오면 단정을 짓거든요. 저는 진짜 스티브 매그니스 작가를 정말로 높게 평가하는 게 이 책에서 계속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단정 짓지 않아요. 그거는 굉장히 수준 높은 작가입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모든 선수가 정도와 횟수만 다를 뿐 두 가지 전략을 다성했다. 두 가지 전략은 무념무상과 이악물기예요. 그러니까 줌인과 줌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렇게 진짜 자동 모드로 뛸 때는 자동 모드로 뛰는 거고 어떨 때는 내 수용 감각을 극도로 높이면서 여기가 지금 이렇네 요때 힘을 쫙 내야겠다 이렇게 완전 집중하는 거. 이게 두 가지 전략이에요. 설문 결과에 따르면은 정상급 선수는 경기에서 결정적 순간에 내면의 감각에 집중하고 몸이 느끼는 것을 세세하게 파악했지만 그 외의 순간에서는 생각을 비운다라고 대답했다. 이제 줌아웃 한 거죠. 자동 항법 장치를 쓰는 거죠. 그렇죠? 생각을 비우는 방법으로 효과를 본 선수들은 이 전략에 뇌 전원 내리기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 뇌의 전원을 내리고 무념무상으로 가야 될까? 이거를 여러분 삶에서 곱씹어 보면은 그 정도 독서 내공은 저는 뭐 세인트 존 스쿨 이런 데 있잖아요. 교양대학 책만 100권 읽고 졸업하는 데야. 거기서 토론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저는 바로 앞에 달리는 선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뇌의 전원을 내리고 한동안 자동운한 상태에 들어가요. 그런 거네. 이게 바람 저항 줄이면서 그 레이싱카 슬립스트림 같은 거네요. 이게 바싹 붙어서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역전하는 거죠. 내 몸이 알아서 처리하게 놔두는 겁니다. 달리기가 힘들어서 다시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까지 그렇게 달립니다. 정말로 힘을 쏟아야 할 때까지 힘을 비축하는 거죠. 이들은 한 가지 전략만 쓰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 주의력을 조절했다. 피로감이 커져서 완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성이 커지는가? 그럴 때는 뇌의 전원을 올리고 다시 내면의 감각에 집중한다.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전술적 변화 조짐이 보이는가? 진짜 깊네요. 이럴 때는 주의를 전환해 다른 선수와 주변 상황에 집중한다. 내가 선수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좋은 기록을 내는 선수는 경기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의를 전환했으며 이들이 사용한 전략은 수도 많고 복잡했다. 그냥 달리기 되게 단순하게 뛸 것 같은데 거기에 엄청난 전략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감각에 집중하는지 아니면 자신과 분리하는지 그 여부로만 판단할 수 없었다. 최근에 밝혀진 연구 결과도 내가 관찰한 사실을 입증한다. 1975년에 폴 록과 모건이 육상 선수의 심리에 관해 중요한 연구를 수행한 이래 여러 학자가 스포츠 심리 분야의 이해를 넓혔다. 존 실바, 마크 애플베암은 1988년 올림픽 예선전에서 미국 내 상위권 마라톤 선수 32명을 인터뷰하고 이들이 내면의 감각에 집중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지만 내면의 감각과 자신을 분리하는 전략도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맥락이라는 거예요. 맥락, 컨텍스트. 정상급 마라톤 선수들은 인터뷰에서 전략을 수시로 바꿔가며 유동적으로 대응했다고 대답했다. 실바와 애플바움은 연구를 마치고 우수한 선수들은 상황에 맞는 전략을 유연하게 채택한다고 결론 지었다. 우리는 이제 프랭크 쇼터와 동료 선수들이 마라톤 경기 중에 어떤 방식으로 고통과 위기에 대처했는지 온전히 이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인생이 어렵냐? 제가 뭐 아는 게 많지는 않겠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답이 딱 정해져 있길 바래요. 한번 결론 내렸으면 그걸로 쭉 가길 바래.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 심지어 바뀌면 화가 나. 거기에 내 고집이 발휘가 돼. 근데 이런 달리기, 정말로 엘리트 선수들 달리기 사례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심지어 사랑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맥락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은 뭐냐면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옳지만 나중에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반대도 있겠죠. 지금은 이게 틀렸지만 나중에 이게 옳을 수도 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봐도 그때 그랬는데 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신의를 깬 경우 이런 경우도 많겠죠. 근데 상황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고 맥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부모님 세대의 사고방식으로 젊은 친구들을 판단하면은 그거는 진짜 오답 오브 오답이에요.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근데 자신의 기준으로 20년, 30년, 40년 전 자신의 기준으로 젊은 친구들을 판단한다? 그거는 사실상 폭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챕터를 읽으면서 맥락이지. 그러면서 우리도 삶에서 맥락을 중요시 고려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면은 진짜로 여러분 책 진짜 재밌고 야무지게 읽는 거죠. 계속 읽어보면은 정상급 마라톤 선수는 강도 높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느끼는 중에도 여러 전략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유연성을 길렀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연함의 힘이 진짜 유연함의 힘이 갑자기 그 말이 저절로 나오는데 그 유연함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출레기 선수가 기본적으로 내면의 감각과 자신을 분리하는 전략에 의지하는 이유는 감각이 너무 강렬해지면 그 감각에 압도당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단시간 감각을 증폭하는 전략이라는지 인지자원을 많이 할당하는 전략에 능숙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든 버텨내는 일에 자원을 쏟는다. 감각이 너무 강렬해질 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길을 찾는다. 요것도 무슨 단어 생각나나요? 퓨처 셀프. 왜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뭔가 힘들 때 가장 근시안적인 선택을 해요. 장기적 관점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감각이 너무 강렬해질 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길을 찾는다. 지금 감각이 너무 강렬해졌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때? 너무 강렬하니까 그냥 주의를 딴 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인지자원 측면에서 저비용 전략으로 단기간에는 아주 적합한 해결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선수들, 신출내기 선수들이 많이 쓰는 전략인데 엘리트 선수들, 진짜 최고수 선수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면에 정상급 선수는 통증이나 피로를 느끼는 순간에도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게 들어오는 괴로운 순간에도 문제의 경험에 주의를 집중하는 전략을 쏟을 수 있다. 이거는 딱 읽어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내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외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순간인데
정상급 선수는 어떻게 한다는 거? 이걸 직면한다는 거.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닌 거예요. 반면에 정상급 선수는 통증이나 피로를 느끼는 순간에도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게 파고들어 괴로운 순간에도 문제의 경험에 주의를 집중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 이건 여러분 진짜 내공이 높은 거예요. 이들은 내면의 느낌과 생각 또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들은 주의를 딴 데로 돌리라고 내면에서 비명을 지를 때 문장 좋다. 이건 문장이 좋아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들은 주의를 딴 데로 돌리라고 내면에서 비명을 지를 때도 문제를 똑바로 집중할 역량이 있으므로 내면의 감각에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고 현재의 경험을 재평가한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솔직히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저는 이 문장이 방금 지금 너무 좋아서 좀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악물고 찍는데 이 영상을 이 악물고 찍고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또 다른 스케줄이 많아갖고 오늘 3개를 미리 찍어놔야 내일 다른 스케줄을 다 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큰 날인데 저는 오늘 좀 정면 승부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덕분에요. 여러분들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들 덕분에 내가 이 문장을 다시 곱씹을 수 있구나.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감사할 일이다. 이 마음이 방금 확 솟구쳐 올라왔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책 진짜 판권을 사오신 고 대표님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편집팀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네요. 감정에 집중할 역량이 부족하면 감정을 재평가할 수 없다. 정상급 선수가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는 전략을 신출내기 선수보다 자주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역량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힘든 순간에 직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장 힘든 순간에 훨씬 많은 인지자원과 노력이 요구되는 감정 조절 전략을 쓰는 것은 이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훈련한 덕분이다. 여러분 제가 이 챕터를 읽으면서 진짜 이건 내가 일하는 전략이랑 너무 똑같은데? 왜냐면 저는 주 80시간에서 70시간을 여러분 진짜 거의 9년째 하고 있거든요. 9년째. 마라톤을 상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마라톤만 하면 되는데 순간 진짜 빡세게 뛰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때는 진짜 이 악물고 해야 돼요. 이 악물고. 근데 그때 외면하면 안 돼요. 제가 그거를 8, 9년 하면서 외면을 해봤거든요. 그럼 이게 그때 그때 10의 힘을 써서 힘들게 해결될 게 이게 35, 40으로 돌아요. 그래서 훨씬 힘든 걸 해결해야 돼요. 진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와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 근데 제가 요즘에 여러분 컨디션이 솔직히 굉장히 좋아요. 운동도 섞었고 진짜 제가 40대 초반이거든요. 제가 요즘 좀 다시 태어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트 달리기 선수들이 깨달은 거를 제가 요즘에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어서 줌인 줌아웃이 더 앞으로도 조금 더 디벨롭 해야겠지만 예전보다 좀 더 명료하게 되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자동 항법 장치를 쓸 때 뇌를 끌 때 뇌를 켤 때 이게 좀 잘 구분이 돼요. 그러면서 이 강인함의 힘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게 명료하게 정리가 됐어요. 저는 여러분 이게 오늘 처음 찍는 영상이고 오늘 2개를 더 찍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를 찍고 난 다음에 저희 체육관이 걸어서 한 8분 거리에 있어요. 가갖고 스트레칭을 하고 올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렇게 리프레시도 하고 스트레칭 거기 좀 필요한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활용하려고 그냥 겸사겸사 체육관에 갈 거예요. 이게 강인함의 힘 읽고 나서 이게 좀 더 명료하게 제가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강인함의 힘은 대국민 필독서, 겸손함의 힘과 강인함의 힘은 대국민 필독 세트. 진짜 꼭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겸손의 힘도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벌써 26강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30강 찍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이게 준비할 때는 되게
몰입해야 되지만 이걸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는 정말 좀 무념무상으로 찍어야 돼요. 무념무상. 그 다음에 이게 안 찍히는 날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날은 한 방에 찍혀서 30분, 1시간 만에 끝나는 날은 되게 쾌적하게 찍는데 진짜 이게 안 찍히는 날은 막 4시간도 걸리고요. 어떤 날은 다음날 다시 찍어야 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게 외면할 수가 없고요. 이거를 진짜 정면 승부 때려야 돼요. 근데 이게 귀신이 씌인 것처럼 안 찍히는 날들이 있어요. 그냥 이 강의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다른 거 잡생각도 많고 그날 몸 컨디션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일 텐데 그때는 외면 전략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이걸 끌어올려서 호흡도 더 집중하고 해서 정면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목소리를 작게 찍는다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라면 진짜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강을 찍으면서도 너무 행복해요. 그냥 행복해. 넘사벽으로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행복감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